네, 저 운영자님 목소리 테스트 울리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네,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체크 해줘요. 안 울려요? 소음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정회원들 방송하면 중간중간에 이게 좀 탈이 나가지고. 잘 들립니까? 네, 퇴근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에 출연 중인 문원영 대표고요. 카톡방이 저희가 없죠, 그죠? 카톡방이 저희가 없죠. 그래서 뭐 소통 채널이 조금 없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 TV 쪽에 채팅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다가 이제 조금 소통을 하면서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자체는 지금 보면 이제 한 50명대 정도 인원이 조금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는 이 주소를 지금 공유를 하지는 않았어요. 뭐 정회원들한테 공유하면은 그죠? 또는 뭐 제 기존에 있던 뭐 또 이런저런 곳에 공유를 하게 되면 인원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카카오 라이브 쪽에서 거의 이게 렉이 걸릴 정도로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한테만 일단은 또 그냥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진행을,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좀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은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딱딱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보면서 그죠? 라디오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만 조금 체크를 할게요. 목소리 들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1번 한 번만 쳐봅시다. 말 잘 안 들으면 정의용 불러버리고. 목소리 잘 들리면 1번 한번 쳐주시고요. 네, 한두 번만 치시면 돼요. 체크 좀 하고 뭐 요런저런 이야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라이브 처음 들어보셨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 혹시 있나요? 저도 조금 어색해요, 지금. 안 친한 분들하고 방송하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그죠? 또 정의원들이 또 눈치채고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원도 잠깐만 톡 좀 할게요. 파이팅은 무슨. 예, 정의원방이고요. 네, 좀 시작할게요. 일단은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있겠죠, 그죠? 왜냐면 SBS 이전에 이제 CNBC죠. SBS CNBC 쪽에 이제 투자의 고수에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출연을 했고요, 그죠?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출연을 했었고, 이번에 또 뭐 한 번 더 나와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또 나가게 됐는데, 일단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은 나중에 편집 만약에 올리실 거면 이제부터 좀 잘라서 올려야 돼요. 앞부분은 제가 사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제 조금 방송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가 이번 TV 방송의 컨셉이에요. 근데 시간은 짧고 그죠? 방송 시간은 짧고 전문가는 2명에 그죠? 또 출연진이 2명에 또 앵커도 2명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유망한 종목이 이 종목이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갑자기 야, 이 종목 좋은 종목이다.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뭐 제작진들 그다음에 뭐 작가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방송에서 이제 좀 표현을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방송이죠. 다음 주에 방송되나요? 그 다음 방송은 제가 좀 많이 떠들었어요. 능력급 편집을 해라.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혜원들 같이 할까요? 잠시만. 정혜원들까지 부를게요. 정혜원들이 오케이, 불러줄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방송에서는 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방송을 출연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문자 한 통만 좀 보내고요. 네, 정현들하고 방송 같이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하던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방송에서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원래 추천을 해주게 되면, 그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죠? 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갈 거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번 이 방송은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종목 상담, 그리고 그냥 추천주 2개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없이 뭡니까? 바로 그냥 결로 가다 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이번 TV 방송이 조금 많이 아쉬운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방송을 따로 좀 하게 될 때는 그 번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역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뭐 제가 이제 오늘 좀 준비했던 것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큰 내용은 없어요. 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시장의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그죠?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또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전체적으로 좀 답답할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하냐?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을 할 때, 항상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읽어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도 내용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최근의 시장은 국내 증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코로나 환자의 급증 때문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300명대 정도의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500명, 600명 들어가더니 이제 뭐 3차 유행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오늘 또 670명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활동, 경기가 지금 못 돌아가고 있죠. 첫 번째는, 그죠?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계속 박스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스피라고 하는 거는 영어 박스죠, 그죠? BOX죠, 그죠? 박스죠, 그죠? 사각형 박스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박스피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우리가 박스피라고 합니다. 즉 뭡니까?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옆으로 등락만 가다 보니까 뭡니까? 이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박스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환자의 급증, 그 다음에 박스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또 주가 갇혀 있다 보니까 거래 금액도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시장이 화랑일 때마다 당연히 감소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겠죠. 그죠?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 재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보니까 맨날 가상화폐가 급등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 뭐 미국에서, 그죠? 뭐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또 어떤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뭐 날아갔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또 뭡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또 올라왔죠. 연일 미국 증시가 연중에 신고가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은 어떻게 되죠? 악순환에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이동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정시에 그죠? 사상 최대의 개인 투자, 국내 투자자 투자금들이 미국 증시에 사상 최대로 몰렸다라는 뉴스들도 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다? 또 이런 뭡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 피고 내가 매수했는 종목은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상화폐는 못 가겠단 말이죠. 또 우리 또 주린이들이 뭡니까? 또 가는 자가요. 가상화폐는 지금 못 갑니다. 또 미국 증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의 이제 테마주,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죠. 그죠? 1,000원짜리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지금은 또 이쪽으로 돈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금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향후에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해드려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결국은 뭡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다?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심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돈들이 또 몰려가고 있다 정도만 일단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 바빠서 제가 사실 핸드폰을 뭐 잘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밤인가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좀 체크를 했는데, 대박입니다. 대박. 한번 볼게요. 왜 안 열리죠? 무슨 이야기냐면, 제 핸드폰 번호는 안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 핸드폰인데, 어제예요, 어젯밤인데,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문자가 한 이틀 만에 뭐 몇십 통이 왔어요. 제가 그래도 TV에 나가는 전문가인데. 그죠? 축하합니다. 무료 리디방에 당첨되었습니다. 유로 주식방, 평생 무료방, 메가 솔루션, 뭐, 그죠? 막 이런, 뭐, 그죠? 문자들. 정말로 수십 통이 와 있습니다. 수십 통이 와 있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야기를 좀 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죠?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순환하고 있구나. 좀 재미가 없구나.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되게 나쁜 눈으로 많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식도 투자의 한 방법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또 직장인들, 또 주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맨날 주식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유재석도 나와가 주식 이야기하죠. 그죠? 뭐 개미는 뚠뚠 이런 것도 나오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방송에 나가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 방송들이 실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송에서 특징들이 뭐냐면, 저는 뭐 제 방송 아니더라도 다 보거든요. 예, 모니터링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량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량한 주식을 사야 된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 TV에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또 미디어도 보면 대부분 우량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한 명도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지는 않습니다. 야, 이 종목 사. 이거 사면 대박 난다. 절대 이렇게는 또 이야기 안 해줘요. 그죠? 좀 아쉽죠, 그죠? 좀 이렇게 유명한, 그죠? 유명한,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게요. 유명한 사람이 TV 나와가지고, 막, 유재석하고 또 뭐, 그죠? 막 이런 패널들하고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콕 집어가지고, 야, 이 종목 사. 하나 정도는 좀 뿌려주면 좋겠는데. 아닌가요? 저 혼자 그래 생각했나? 나도 이렇게 보면서 뭐 미국에 살다가 온 이런 유명한 그죠? 뭐 펀드 매니저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 종목 사, 이거 좋아. 그럼 나도 그거 이제 딱 땡겨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좀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는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문자 보내드렸잖아.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사실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는데, 참 이게 웃긴 게,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네요. 참 웃긴 게 뭐냐면, TV에 나와서는 우량한 종목을 추천을 해요. 저도 이번에 TV 나가고 항상 나가면 우량주를 추천해요. 그죠? 1차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일진머터리얼스입니다. 맞죠? 일진머터리얼즈가 좋은 종목이었고 NC에는 나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방송되는 2회차 방송에는 뭐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딱 매매를 했다가 딱 가입을 딱 하면 전부 다 테마주 스몰캡 단기 매매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99%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TV도 그렇고 네이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얘기도 상관없겠죠. 뭐 또는 뭐 이런저런 곳에서 그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딱 가입을 하면 테마주를 매매하고 스몰캡 종목을 매매하고 단기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 주식의 종목 하나를 추천해달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 투자자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수급 때문이죠. 수급 때문이죠. 왜? TV에 나왔던 사람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장기 투자. 그죠? 장기 투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우량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회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회원을 뽑았어요. 야, 이 종목 6개월 동안 홀딩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회원들이 분명히 돈을 벌려고 온 사람이었고, 그죠? 또 돈을 잃어서 찾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야, 이 종목 매수해서 6개월 동안 홀딩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버텨낼까요? 못 버텨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이거 뭡니까? 이거는 수급이죠. 개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못 버틴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TV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량주를 추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방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오늘 매수해서 바로 급등하는 종목. 그죠? 오늘 사면 일주일 내내 올라오는 종목. 지금 사면 장중에 바로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 있는 종목.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올 종목만 계속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 수급 때문이죠. 사람들이 못 버티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딱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제 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국내 기관 하나가 뭡니까? 2020년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개인들의 수익률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2020년도 3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해가지고 시장이 최대한 급락했던 시절입니다. 어디였습니까? 주식 최대 저점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10월 달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10월 달은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뭡니까? 3월 달에 저점 1500에서 2000대까지 넘어갔던 이 자리였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딱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아, 주식이 너무 저렴하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린이들이 여기 왔으면 엄청 벌었어야지 정상이겠죠. 저도 엄청 벌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제 딱 내용들이 나왔는데 주린이의 62%가 손실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률은 5.9%입니다. 5.9%. 5.9%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 빼고 뭐 빼고 하면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삼성전자를 사도 어떤 종목을 사도 1,000원짜리 종목을 사도 바이오주를 사도 하물며 대한항공을 사도 코로나 때문에 쫄딱 망한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해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손실이요. 그런데 그전에 매매했던 사람들 그러면 기존의 개미들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시장이 급락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뉴페이스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전에 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수익률이 좀 나아요. 18% 정도 그래도 낮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낮다라는 거냐?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못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똑같아요. 이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3월 달부터예요. 여기예요, 여기. 요 날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은 엄청 주식을 들고 있다가 폭락을 뚫겨 맞았겠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다 물린 거지. 본인들이 물려버렸어. 완전히 다 물려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팔지도 못해요. 그냥 버티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 나는 버티자라고 돼버린 거지. 근데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왔죠. 근데 계산을 한 시점이 여기였고, 그죠? 결과를 낸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18%의 정도 수익이 났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수익이 난 거지 실제적으로 뭡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손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손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지. 뭘 보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대한민국 주식 대략적으로 2,350개 정도 됩니까? 지금 상장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2,350개 종목들 중에요. 2,000개 이상은 다 올라왔습니다. 2,000개 이상 종목은 다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사가지고 그죠? 주가가 빠지니까 매도했는데 또 옆에 보니까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요? 본인들이 매수했는데 또 빠지니까 또 매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엇박자를 탔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전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자전 매매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멘탈이 안 되는 거지. 멘탈이. 여기서 멘탈이라는 건 뭡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꼬시고 약을 파니까 어머나 약 파네. 오늘 여기 처음 보는 분들 많은데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제 방송은. 지금 정회원들도 한 100명 정도 되죠. 지금 정회원 중에 방송 듣고 있다 1번 확인. 대표님 저 방송 듣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나 보자. 내가 다른 전문가들 몇 명 방송 들은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데? 아따 장 또 끝났는데 뭔 방송을 듣냐. 멋진 걸림도 듣고 있네. 내가 장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했는데 방송 듣고 있네. 큰일 났네. 어이구야 필성님 원근님 다 듣고 있네. 잠시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오늘 장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뭡니까? 한 방을 노렸기 때문이에요. 한 방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런 문자들이 아 이거 사기다 또는 아니다라고 아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드려주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똑똑한 친구가 왜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위에 보면 똑똑한 친구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돈, 급박한 상황, 긴급 상황에서는 잠깐 정신을 놔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 방송에서 옆에 남자 아나운서 있죠. 동진 씨인가요? 동진 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제 계좌 한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실제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형님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줬어요.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래 내가 물어봤지. 얼마나 잃었느냐. 엄청 잃으셨어요. 그 뭐 때문에 이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2배수. 내 친구도 코덱스 인버스 지금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방법은 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디스를 좀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정회원들이 한 100명 이상 듣고 있는데 딱 TV에서 우량주를 추천했으면 방에서도 우량주를 추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늘 이야기 들었지만은 모든 것들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시험을 쳐서 답안지가 밀려가지고 한번 시험을 망칠 수는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시험은 잘 치는 거예요. 공부를 똥통이 그죠? 뭐 공부를 못한다고 흠은 아닙니다. 그죠? 공부 못해도 돼요. 사실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어느 날 쥐를 잘 잡아가지고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다음에도 시험 잘 칩니까? 아니죠. 한 번의 행운이 있죠. 한 번의 행운이죠. 주식도 사실 왕도가 없는 길입니다. 왕도가 없는 길입니다.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시장이 박스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 수가 700명입니다. 거래 금액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나 미국 증시는 좀 도박성이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게 뭡니까? 정상적인 매매라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은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나빠서 종목이 좋아서 올라간다. 종목 추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TV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제작진한테 얘기했지만 니네들 지금 엄마 설마 이거 방송국에서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방송국 제작진이 지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이렇고 그래서 업종이 이렇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딱 이 정도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높이를 조금 낮춰놓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이렇게 심심한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산으로 가 있으면 나는 한 방을 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은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코스닥이 1200, 코스피가 다시 한번 3500 가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남들 수익 낼 때 혼자서 또 이쪽 저쪽 솔깃솔깃 해가지고 문자, TV, 인터넷, 유튜버, 미디어, 무료 카톡방 보면서 따라다니다가 다시 한번 주식에 빠져가지고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 대표님,
제가 SBS, CNBC의 탑입니다. 자랑합니다. 그죠? 탑입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탑입니다. 얼굴에 잘생김, 제가 탑이죠. 그죠? 제일 잘생겼죠. 말도 잘하죠. 그죠? 주식도 잘하죠. 제가 탑입니다. 금액적인 매출 면에서도 제가 탑입니다. 종목의 우량주도 제가 항상 탑입니다. 우량주만 하니까. 그런데 물어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방송국 제목이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이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달래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이유를 알면 내가 만수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오를 거다. 이 종목이 내릴 거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딱딱 알면 내가 만수르지.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해달라고 내가 못한다고 하거든요. 난 그걸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정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이라는 건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365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건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저도 가끔씩 마찬가지지만 내가 오늘 팔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딱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 배 아프죠? 야,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와. 이거는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당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팔았더니 주가가 또 올라왔어. 이거는 요 하루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을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한 달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송 주제에서 내가 팔면 사고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만수르가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다고 하면 당장 내일의 주가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뭡니까? 다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팔았더니 올라갔다, 내가 샀더니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고 거기에 뭡니까? 감정을 계속 이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에서 봤던 그런 투자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당일의 시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뭘 바라는 거죠? 추세를 보라는 거예요. 추세. 추세라는 게 뭡니까? 옆으로 흘러가더라, 올라가더라, 내려가더라가 추세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죠? 주가의 방향을 우리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 수도 있겠죠.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내려오네 하는데 또 올라가고, 그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겠지? 정신병 걸리겠지?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도박이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 추세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회사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당장 핸드폰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야 좋다 싶어서 내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 떨어져. 뭐야? 핸드폰 사업 포기하면 전장차, 자율차 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 사업 뉴스, 장중에 핸드폰 사업을 포기한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하니까 똑 떨어져. 그래서 한 며칠 지켜보다가 에이씨 하면서 또 팔았어. 왜? 다른데 또 뉴스가 나오거든. 근데 내가 딱 팔고 나니까 LG전자가 올라가 버려.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파니까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웃긴 게 내가 파니까 주가가 갑자기 쭉 올라가 버려. 나는 여기서 딱 샀는데 나는 주가를 딱 샀는데 뉴스가 나와서 이야 좋다고 하고 나 여기서 딱 샀는데 내가 산 게 고점이야. 내가 사니까 주가가 쭉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주식은 횡보하니까 막 다른 종목은 막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던졌어. 내가 딱 파니까 또 주가가 딱 올라가. 뭘 안 본 거죠? 개인 투자자는 뭘 안 본 거죠? 추세를 안 본 거예요. 추세. 그러면 결국은 추세라는 건 뭡니까?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미래 가능성이 있냐 없나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량주라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회사가 미래 희망이 있냐, 더 나아질 거냐, 좋아질 거냐, 한국 경제가 나아질 거냐, 내년에 코로나가 가을에 잡힐 거냐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 거냐, 내일 살 거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천천히 모아서 살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살 거냐, 한 방에 많이 살 거냐, 처음에 입질 배팅, 보초병 100만 원만 사놓고 지켜보다가 하루에 1000만 원을 때릴 거냐, 그 다음 수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맨날 정회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아까 전에 봤지만 오늘 또 제가 이제 오늘 벌써 아까 전에 좀 나오더라고요. 원금을 찾았다라고 감사합니다라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까 일단 많이도 쳤다. 그죠? 광고 한번 해볼까? 대표님 1월 초에 가입해서 손 또 느리고 업무상 9시에 짬내기 힘들어서 정신없이 헤매다 오늘에서야 평간손익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꼭지에 들어오셨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852 같은 경우는 첫 방송인데 종목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종목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정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뭐다? 대표님 오늘 이 종목 빠졌는데 빠지면 더 사도 됩니까? 대표님 공공종목 오늘 더 사도 돼요. 내가 바로 야단치지. 왜? 뭐가 그리 급하냐고. 한번 샀으면 추세를 좀 보자고. 내가 종목을 샀는데 그 어떤 종목 내가 종목을 샀는데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서는지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좀 샀는데 좀 올라가는 것 싶어서 딱 사버리니까 내가 사면 똑 떨어지는 거야. 야,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딱 샀는데 똑 떨어져. 아닌 것 같아. 딱 파니까 또 올라가. 나중에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내 종목이 박스권이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돼 있더라? 박스권이야.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럼 딱 뭡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항상 초보들이 봐야 될 거는 먼저 추세입니다. 어떤 추세를 봐야 되느냐? 야, 지금 시장이 괜찮으냐, 나쁘냐? 야, 지금 주식 할만할 때냐?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야,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냐? 그럼 내가 보기에는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야. 왜? 코로나가 700명이잖아. 백신 안 들어온다고 난리치지만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6월달, 7월달 되면 조금씩 더 들어오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 줄어들겠지, 조금씩. 시장의 추세는 좋아진다는 거지. 또 글로벌 증시, 미국이 내년까지는 호황이라고 하잖아. 그죠? G1, 아메리카 괜찮다고 하잖아. 금리 많이 올라왔잖아. 10년물 미국채. 그죠? 엄청 올라왔잖아. 이제는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 나오지도 않죠. 초반에 금리가 12달러, 13달러, 14달러, 15달러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생쇼를 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금리 이야기는 속 들어갔죠. 내가 처음부터 그래 얘기했잖아.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가는 과정이라고. 처음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환율 이야기 속 들어갔죠, 지금. 뉴스에 환율 이야기 나오지도 않죠. 환율 금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친 듯이 열변을 토하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딴 이야기 하고 있죠.
뭡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당일의 뉴스, 단기의 소재, 이슈만 자꾸 여러분들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추세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종목을 보고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10년 넘게 해도 안 되는데? 쉽지 않은데? 이 촉이라는 거, 감이라는 게 이게 본인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단연간의 실패와 기회 비용과 돈을 잃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지 이런 느낌이 와요. 쉽지 않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나? 괜찮네. 주식 좀 해도 되겠네. 지금 이런 업종이 어떤가?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갑니까? 안 가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가면 뭐가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중량주들도 안 가겠죠. 지금 IT는 좀 안 가네. 하지만 안 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오를 거고 내가 그 오르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매일 관찰을 해야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막장 내가 좋은 종목이다. 이거 한 개 추천해 주세요가 아니고 순서대로 기승전결이 있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럼 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매일 보고 있죠. 왜 봅니까? 언제 돌아서는지 그냥 꾸준히 관찰하는 거지. 삼성전자 돌았으면 중형 반도체들, IT 종목들, 또 관련주들 올라가겠다고 보는 거지. 삼성전자 안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도 안 올라가지. SK하이닉스 안 올라가니까 동부하이텍도 안 올라가지. 그지? 기아차 안 올라가니까 만도도 안 올라가지. 현대모비스 안 올라가지. 현대위 안 올라가지. 현대글로비스도 안 올라가지. 오늘 기아차 살짝 머리 들긴 했습니다만. 그걸 잡는 게 무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의 추세를 보는 거지. 이런 종목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각자의 판단하지.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기관들 외국인들이 항상 보유를 하는 종목이네. 지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네. 지금 많이 올랐네. 너무 많이 올랐으면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하지만 내가 기다리려고 하니까 눈에 안 잡히네? 그러면 조금만 사놓고 한번 관찰해봐야지. 톡톡톡.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각자의 계좌의 추세예요. 계좌의 추세라는 건 뭐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사람들 뭐 계좌를 많이 흔들어 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종목만 보죠. 내가 이 종목 마이너스 20% 손실, 이 종목은 5% 수익, 이 종목은 마이너스 40% 손실, 이 종목은 3% 수익. 수익 난 거는 팔아버리고 손실 난 거는 못 팔고. 그지? 수익 난 건 계속해서 차익 욕구가 막 생겨. 수익 났으니까 막 팔고 싶어, 챙기고 싶어. 근데 손실 난 거는 손실이니까 못 파는 거야. 그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좌에 마이너스 20% 한 개, 마이너스 30% 한 개 못 팔았으니까. 근데 또 새로운 매매 또 한다? 했는데 10개 매매하면 또 하나 물릴 거 아니야? 또 한 개 생겨. 마이너스 10% 한 개.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면 본인의 투자금은 이 정도인데 처음에 물려있는 종목이 한 개, 두 개였고 한 개, 두 개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매매는 계속 할 거 아니야. 매매를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못 팔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나중 되면 뭡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은 요거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계좌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이제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또 한 몇 개 종목 했는데 또 물렸어. 그러니까 또 한 개 묵혀. 그럼 이제 자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800만 원밖에 없어.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다 빚내는 거야. 야, 내 돈이 모자른다. 돈만 좀 있으면 한번 땡길 수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박살나는. 종목을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종목을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최근에 정의원들은 실감하죠. 최근에 내가 뭡니까? 종목들 야 이번 타이밍의 기회다. 다 한번 정리하고 쫙 갈아타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좌를 보라고 했잖아. 계좌라는 것도 자신의 계좌라는 것도 내가 1억으로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 됐다가 또 1억 300만 원 됐다가 1억 2천만 원 됐다가 또는 9,800만 원 됐다가 계좌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좌가 이렇게 쫙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나의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계좌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뭡니까? 중간중간에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 계좌가 내 계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제3자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생, 어머니, 형님, 동생, 친구가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4개, 5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계좌를 올려야 돼요. 계좌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30%,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는 한 개 5% 수익, 여기는 한 개 뭐 예를 들어 6% 수익이라고 합시다.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뭐 인버스 같은 종목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떨어지진 않아요. 기어가고 있죠. 이 종목들 두 개는 뭡니까? 5% 6% 수익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 가만히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5개 종목을. 여러분들의 계좌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왜 올라갑니까? 얘네들 일단 옆으로 횡보 중이고, 계좌가 얘도 횡보 중이고, 요 두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체 계좌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두 종목의 비중이 작다고 하게 되면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인 종목들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집어넣는데 그게 올라가는 종목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계좌는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물려 있으면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해 가지고 다른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냐라는 두려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멈춰 있어가지고 과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종목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좋은데,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추세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추세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시장 따라 못 간다는 이야기고, 맞죠? 단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급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주가가 안 간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호재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종목 이야기 한 개만 딱 해보면, 이건 이제 방송에 나갔던 종목이니까 한번 봅시다. 일진머터리얼즈,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간 거는 10일 정도 됐나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죠? 10일 정도 됐죠. 방송이 나간 거는 저번 주 월요일에 나갔죠. 그죠? 월요일에 나갔으니까 오늘이 보자. 날짜 봅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 둘, 서인의 요쯤에서 나갔네. 그지? 요쯤에서 방송이 나갔네요. 대략적으로. 그죠? 여기서 방송이 나갔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녹화를 할 때는 여기서 했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한번 봅시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것도 정상이에요. 이것도 정상이에요. 왜?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르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다만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이거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는 그 부수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나 다 말하는 이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 라고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너무 하기는 힘드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라는 거죠. 이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네, 그죠? 근데 나는 대표님 전기차도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저는 초보여가지고 전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각에 맞춰가 시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주위에 돌아보고 전기차 많냐 적냐라는 거야. 주위에 전기차가 넘쳐 흐릅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면 전기차 한가득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한두 대밖에 없던데, 테슬라. 아이오닉 뭐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까봐야 하는 거잖아. 그죠? 1가구 이제는 자동차 다 한 대 이상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한 대는 기본으로 웬만하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멀리 보고 나중에 진짜 코스닥이 1200, 코스피가 3500 다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냅둬도 수익이 납니다. 시장의 수익률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승전결 없이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이거 이 종목 야 봤지? 내가 어제 추천했는데 오늘 10% 수익이야. 가입하세요. 야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20% 수익이야. 가입하세요. 그래 가입해봐라. 한 6개월 지나고 봐봐라. 여기 똑같이 여기에 들어야 돼. 여기 주린이 62% 수익에 딱 들어있는 거야. 요 딱 들어있는 거야. 본인이 여기서 딱 속해 있는 거야.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1000원짜리 종목 매매하지 마십시오. 대표님 어떤 종목을 매매합니까? 2300개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400개인데 그 중에 한 개 종목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줄여나가야지. 나는 동전주 안에 한 100개 빠져. 한 300개 빠져. 그럼 2000개야. 나는 우선주 안에 한 100개 빠져. 그러면 1900개야. 그지? 나는 바이오 안에 딱 빼버리면 1700개야. 그지? 나는 만원 밑에 종목 안에 딱 빼버리면 뭡니까? 한 1300개야. 나는 시가총액 2000억 밑으로는 안에 딱 빼버리면 몇 개 돼요? 딱 1000개야. 점점 줄어들잖아. 그런데 나는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쪽 섹터, 친환경 섹터, 뭔 섹터, 맥 섹터 하면 이제 한 500개, 300개까지 줄어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을 할 때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죠. 다 보지 못할 때는 시야를 좁혀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야를 좁히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해됐죠? 오늘은 맛배기로 여기까지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방송이 월요일인데 미리 뭐 이야기해줘도 상관없겠죠? 방송 뭐 정해오니까, 그지? 서진 시스템이죠, 그죠? 서진 시스템인데 차트 한번 봅시다. 아까 오늘 장중에 보니까 삼지전자 질문도 나오던데, 일진은 홀딩이고, 그죠? 안 가잖아, 봐봐. 안 좋은 종목, 그지? 1회 방송 보시고, 일진이는 냅두고요. 워낙 수익이 크니까. 이형 서진. 2회 방송 서진 시스템인데 좋아 보여요, 그죠? 그죠? 최근에 주가 좀 급등 나오고 좀 쉬어가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기관들 여전히 매수, 여전히 물량들 있어 보이고, 그죠? 기관들 물량들 있어 보이고,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죠? 하락 추세 돌아섰고요. 접점 잡아놨고요. 그죠? 수렴됐고요. 그죠? 수렴됐고요. 실적 좋고요.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그죠? 아래쪽에서 꼬리 달고 있고요. 요 라인 넘어가고 5만원만 넘어가게 되면
그죠?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매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신고가로 좀 갈 수 있는지 좀 체크하고, 이왕이면 5G 쪽에 지연된 뉴스들까지도 한 개 정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삼지전자는 이제 이 내용은, 삼지전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했죠. 전기차죠, 그죠? 전기차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삼지전자도 상당히 회사는 좋습니다. 실적 모든 면에서 좋은데, 서진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지전자 같은 애들이 조금 뭡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 종목이다, 그죠? 그렇게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이 종목 역시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관찰은 하는데, 일단은 뭡니까? 조금 더 중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서진에 집중을 하고, 삼지전자는 재미로 한번 들어갈까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주말에 이제 뭐 레포트가 아니고 종목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다음 방송 거 3회 때는 친환경 관련주로 한번 뽑아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관련주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오늘부터 약간씩 돌아오는 그림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말에는 친환경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쫙 뽑아보고, 그 중에 괜찮은 애들 한 2개 정도 올라와가지고 다음 주에 또 정회원들한테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냅시다. 너무 많이 하면 그죠? 또 재미없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